윤 의원님 토론하십시오. 네, 국토부 장관님. 네.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좀 실패한 것 같다.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.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? 주무장관으로 보셨을 때 지난 정부에서 그 전직 대통령이 실패했다라고 할 정도면은 원인 분석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저희들 특별히 문재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. 다만 좀 여러 가지 그 요인은 저희들이 이번 공급 대책도 내지는 규제 지역 준비하면서 좀 그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. 아니 이게 필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그 24번, 6번 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번 부동산 값이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보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.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그 당시랑 거의 똑같아요.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. 취임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정부 시절에 그때도 대출 규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. 대출 규제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어요. 근데 집값이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까지 막히면서 매매가 끊기고 오히려 부동산 값이 더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또 안 먹혔습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부 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부동산 값이 안 잡히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. 지금까지랑 똑같습니다, 흐름이. 그때 실패했으면은 그때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지 왜 이 흐름이 똑같습니까? 저는 그 의원님 말씀처럼 현상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그러면 이게 부동산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요 억제책을 했더니 거래가 끊기면서 매매가가 더 올라버렸어요. 호가도 더 오르고. 근데 실제로 1월 29일 부동산 공급 대책도 보면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인정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지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간의 재건축 그 규제 같은 걸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민간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? 예, 저는 그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번 법에도 올라와 있지만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공공 어떤 주도의 공급 정책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걸 너무 대립시켜서 보지 않고 저는 둘 다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민간이 일정하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되면서 사실상 민간 주도의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운 상태가 되다 보니 지금 26년도에 와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랬을 때 공공 주도의 어떤 공급 정책 또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책을 규제 완화해서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어떤 패턴으로 하는 게 좋겠다. 규제 완화를 실질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부 규제만 완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가 다 올랐는데 민간의 주택을 짓겠습니까? 또 수요 억제책 하면은 또 집값 계속 오르는 거예요. 이때까지 계속 지금 닫겠다고 하고 나서 계속 오르고만 있지 않습니까?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네, 장관님 오늘 코스피 지수 얼마인지 아십니까? 5,300이 넘었습니다. 코스피 5,000 절대 못 넘을 거라고 했었는데 넘었습니다. 자신감 가지고 부동산 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? 네, 박근태 위원님. 네. 우리 12구